선생님 그냥 편하게.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아? 제일 많은데 카메라가. 시캠 에필로그 이제 올 시즌 결산을 하는 건데 그 강의문에서 감독님이 팬분들 이렇게 고기 주시면서 막 이렇게 너무 편하게 대화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게 그런 모습이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최대한 그 인터뷰 형태가 아니라 편하게 이렇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형태로 좀 찍으려고 하는데. 고생도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 여기 호기오늘 대표님께서 저희 촬영을 위해서 그 영업시간을 좀 뒤로 아유, 밀어주셨다고.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이제 울산 챔피언, 디펜딩 챔피언을 만나보고 싶다라고는 하셨지만 예상외로 대진이 나왔을 때 저희가 첫 세 경기가 다 원정이었는데 상대적 강팀들이었잖아요. 딱 대진이 발표가 났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초반 3연전을 할 때는 일정표가 쉽지 않다는 걸 분명히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반면으로는 아무 초반에 또 강팀을 상대로서 우리가 이제 동계훈련을 통해서 준비한 뭐 방향성이라든지 또 우리의 기준이 또 말하자면 작년에 디펜딩 챔피언을 맞이해서 어떻게 또 작동하고 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은 됐지만 그래도 또 기대도 되는 그런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석가님 입장에서 또 달랐을 것 같은데. 무슨 네, 조금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는 빡빡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준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상대한테 많이 초점보다는 조금 저희 위주를 더 많이 해서 그렇게 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감독님이랑. 근데 그 미디어데이 끝나고 남해로 내려가시기 전에 이제 변화를 준 울산이고 우리는 믿음을 택한 안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동진 선수도 동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팀들 좀 구성이 변한 강팀들을 우리가 초반에 만나면 유리할 것 같다. 근데 감독님은 이제 개막전을 앞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일단 울산이라는 팀이 작년에 또 우승을 하면서 분명히 전력이 되게 우수했던 팀인데 이적 시장을 통해서 좀 젊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좀 스쿼드를 좀 대폭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뭐 좋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초반에는 힘들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대신 반면에 우리는 그런 변수를 조금 줄이는 대신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좀 더 단단하고 아니면 기존에 했던 뭐 우리의 방향성을 조금 더해서 경기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좀 기대감을 저는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력을 분석하셨던 분석가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희가 첫 경기기도 하고 강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팀한테 맞춰서 저희가 포메이션이라든지 전술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감독님은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하자 하고 나가면서 선수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조금 서로 이렇게 믿음이랑 신뢰 그런 거를 더 해가지고 저희가 잘하는 걸 나가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울산 상대로 상대 미드필더의 맞춤으로 사실 최규현 선수를 준비를 하셨었고, 규현 선수가 동계 때 굉장히 이제 감독님이 2년차 선수들의 성장세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규현 선수가 동계 훈련 기간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정확히 3일 전이었죠. 미디어데이 행사를 마치셨을 때 최규현 선수의 부상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당혹스러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최규현 선수가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뭐 승격하는데 완전 핵심은 아니었지만 알토란 같은 팀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선수가 한 단계 더 성장하면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근데 동계훈련을 통해서도 뭐 태구, 남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최규현 선수가 한 단계 더 올라가 설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좀 주게 했었는데, 아마 말대로 마지막 연습 경기 때 다쳐가지고 뭐 본인은 좀 그래도 참고 할 수 있다, 의욕이 있다면 참고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엔 첫 경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했는데 좀 본인도 아쉬웠고 저 또한 되게 아쉬웠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서 최기현 선수가 이제 뭐 참고, 아니 진짜 이거를 자기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놔뒀어야 되나, 아니면 왜 시즌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치료를 하고 시간을 갖고 들어가느냐, 그거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빠르게 복귀하면서 또 팀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개막전 출전이 어려웠던 걸 되게 마음 아파할 수는 있겠지만 시즌 전체로 보면 그래도 끝까지 치면서 마지막 경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그런 선택도 했던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마스 선수가 늦게 합류해서 뭐 기존 선수들보다는 훈련 기간이 짧았었기 때문에 개막전 선발로 나설 것이라고는 잘 예측을 못했던 것 같은데 토마스 선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처음부터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위 과정부터 이제 뭐 김성진 분석관이랑 뭐 확인했을 때 충분히 이제 우리 팀에 분명히 한 단계 업시켜줄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근데 가장 강렬했던 건 사실 이제 첫 연습 경기에서 저는 모든 걸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선수들을 또 자극시키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이 동계훈련이 되게 힘든데, 그 송환 선수가 복귀했을 때 거의 중후반 때 이제 복귀했는데,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힘이 빠지고 좀 지루해질 때 이 선수가 합류하면서 연습 경기 첫 경기에서 와, 이런 선수가 있냐? 이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이제 이 처지는 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방지를 했다 그럴까? 첫 경기에서 되게, 기대를 갖게 하는 연습 경기에서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처음부터 있었고, 어쨌든 이제 부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시즌 이제 첫 경기를 이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첫 경기에 어떻게 보면 돌이켜보면 뭐 확 눈에 띄는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울산의 공격의 핵심들을 어떻게 보면 잘 제어했기 때문에 지금 토마스 선수가 이제 그 당 초반까지는 좀 수비에 집중해주면서 우리 팀이 이제 그래도 초반에 어떻게든 뭐 승패를 왔다 갔다 하지만 순항할 수 있는 좀 계기를 만들었던 선수 같아요. 분석가님 보실 때 토마스 선수 영입 과정에서 저 선수가 와서 잘할 것 같다 뭐 어떤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분석가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선수였나요? 뭐 토마스가 가진 개인 능력이나 뭐 전술 전략 뭐 그런 거는 감독이랑 같이 보면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조금 좋게 봤던 거는 뭐 파울을 당하거나 파울을 했을 때 먼저 이제 가서 뭐 손을 내민다던가 아니면은 같은 팀 동료가 득점했을 때 가서 많이 기뻐해 준다던가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조금 팀의 융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은 같이 이제 감독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저는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기적인 경기력, 어떤 축구의 실력, 외적인 부분도 좀 많이 이렇게 보시나 보네요. 네, 저는 뭔가 이제 용병이라는 선수들이 가진 실력도 있는지 와서 어떻게 적응하냐가 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뭐 가진 거나 그런 거는 감독님이나 이제 코치님들 외적으로 더 많이 보시고 그 외적인 부분 뭐 경고라든지 퇴장 당했을 때 이 퇴장을 어떻게 당했는지, 그런 뭐 보복성인지 아니면 열심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퇴장 당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울산전 하프타임에 라커룸 들어오자마자 김정현 선수가 그 멘트를 해요. 일부 확실히 다르다. 조금만 느슨해져도 바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수들도 좀 아마 경기를 뛰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 그 감독님이 공개 때 가장 강조하셨던 제일 큰 차이, 이 속도의 차이. 감독님도 첫 경기부터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셨나요? 처음부터 느꼈다고 봐야겠죠. 그 속도가 뭐, 볼의 속도, 퍼포먼스적인 속도, 뭐, 여러 가지 속도가 있는데, 일단 일부의 속도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좀 뭔가 기회가 났을 때 확실히 해결하는 그런 속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일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뭔가 한두 번의 실수가 있어도 상대가 쉽사리 뭐 득점까지 성공하지 못한다는 상황이 있으면,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서 드러나는 우리 팀의 이제 문제였지만 상대가 이제 프로 같은 선수, 아니 능력 있는 선수로 알고 뭐 한 번의 패스로서 속도를 아니면 득점을 해내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속도에서 저희가 조금은 안 해보던 스타일의 상대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속도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났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전에 같은 경우는 뭐 상대가 두세 번 거쳐야지만 득점을 하지만 한 번에도 이제 상대는 이제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그런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속도를 좀 적응하는데 처음에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어지는 서울, 원정, 그리고 광주, 물론 두 경기 다 패하긴 했지만 사실 충분히 이 승격팀 FC 안양의 축구가 1부 리그에서
통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광주전 끝나고 나서 감독님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하셨었어요. 본인의 판단 미스로 경기를 놓쳤다라고. 그때 왜 그렇게 자책을 하셨을까요? 그냥 서울전도 그렇고 그냥 광주전도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초반에는 그래도 경기를 준비한 대로 잘 이끌고 가고 또 뭐 전체적으로 경기력을 봐도 우리가 뭐 못했다 이거보다는 상대들이 잘했다고 나는 좀 평가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자책한 부분은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초반에 득점을 하면서 이제 전반전을 어쨌든 마치고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선제적 이제 대응으로 상대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자 했고 먼저 이제 어떻게 수비적 태세를 이제 좀 갖췄다는 게 가장 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격 기회보다 수비 기회가 많아지면서 자꾸 이제 카운터에 우리 파이널 서드지 우리 지역에 자꾸 머무르는 형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제일 자책을 했고요. 느낀 거는 그 경기 두 경기를 통해서 선제 득점도 중요하지만 선제 득점 후에 이 수비적 태세의 전환이 빠르면 안 되겠다는 걸 좀 그 경기를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분석관님 보셨을 때 그날 저희는 봤을 때 광주 상대로 사실 굴절되는 실점으로 저희가 패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이 자책하시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었는데 분석관님 보셨을 때는 어땠나요? 일단 감독님이 아쉬워하시는 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선제 득점하고 조금 수비적인 선택, 왜냐면은 이제 K2에서는 저희가 선제 득점을 하고 수비적인 선택을 해도 막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저희가 막고 그랬는데 이제 K1에서는 수비적인 선택을 해도 선택을 했을 때 개인 기량이나 그런 것들 뭐 맞고 들어가든 뭘 하든 어쨌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실점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감독님이 좀 자책을 많이 하셨는데 감독님이 선택은 하셨지만 그래도 혼자 그렇게 자책하셨던 게 좀 마음 아프고 뭔가 그때 좀 배웠던 거는 선제 득점을 하더라도 조금 수비적인 선택보다는 공격적인 선택을 하다가 나중에 정말 경기가 끝날 때쯤에 수비적으로 가는 것도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거를 배웠거든요. 감독님이랑 물론 경기 리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원정만 3경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홈 개막전 이제 홈팀 김천 상무랑 하게 됐는데 사실 경기 초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PK 실책 이후에 급격하게 흔들렸는데 왜냐면 저희가 고참 선수들 노련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날 갑자기 그렇게 급격하게 흔들렸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갑자기 흔들렸던 게 사실 김천을 상대로 초반에는 되게 흐름이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뭐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 했는데 그냥 뭐 PK가 났는데 저희가 못 넣고 급격하게 흔들렸어요. 근데 그 흔들렸을 때 조금 중심을 잡았어야 됐는데 그 흔들리면서 이제 김천이 더 압박을 더 강하게 오는데 이제 그 압박에 전에도 말했던 그 속도 거기서 조금 더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감독님은 그 벤치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뭐 우리가 이제 PK 실축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경기를 잘 끌고 왔다 생각하는데 그거 이후에 급격히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경험 많은 선수들이지만 그래도 또 홈 개막전이었고 거기서 선수들이 이제 조금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흘리기 시작하니까 또 이걸 다시 되돌리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경기 같고 그 경기에서가 진짜 이거를 좀 뭔가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든 게 이제 이동영이라는 선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방향성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거는 조금씩 나오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상대가 이제 바로 득점을 한다든지 이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이제 한 명씩 다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대응 방식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것도 우리가 뭐 조직도 중요하지만 이 조직으로만 맞기 힘든 선수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조금 변화를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했던 시점 같아요. 그게. 김천전 저희가 홈개막전 패배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그냥 단순한 1패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동진 선수가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에서 이탈을 하게 됐는데 왼발 측면 수비수 김동진 선수가 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김동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왼쪽 윙포워드를 또 전술적으로 활용하시는 측면도 있고
이 김동진의 이탈, 우리 감독님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우리가 이제 왼쪽에 있는 만드는 구조, 그게 분명히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전술이었는데, 김동준 선수가 빠짐으로써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생각을 좀 했던 상황 같아요. 뭐, 공간으로 나가냐, 아니면 뭐 밑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왼쪽을 좀 흔들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안쪽이 될 수도 있고, 바깥쪽도 될 수 있지만, 하여튼, 공간을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이제, 왼쪽에서는 김동진 선수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부상을 당했을 때도 뭐, 작은 부상도 아니고 되게 큰 부상이 있을 때는 이건 한두 경기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든지, 이제 선수를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왼발잡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뭐 토마스 선수를 다시 풀백으로 보내지 않는 이상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되게 고민이 많았던 시기 같아요, 그때가. 되게 전력이 큰 축인 김동진 선수가 이탈을 했고 팀은 이제 개막전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3연패. 대구 원정을 떠나시게 됐는데 사실 대구는 이제 세징야라는 아까 감독님 얘기하셨는데 체인저 확실한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분석가님이 좀 분석하시는데 좀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일단 뭐 세징야가 워낙 세징야 선수가 프리롤로 다니면서 1선, 3선 뭐 볼에 있는 데는 다 관여하고 세징야부터 시작되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선수였고 막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코칭 스텝이랑 미팅하면서 감독님이랑 미팅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간격을 되게 많이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수비 라인의 간격, 뭐 DF, MF, FW 이 간격들을 많이 조절하고 이 세징야의 움직임에 조금 따라서 수비 형태가 바뀌는 그런 거를 조직적으로 해서 그게 조금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제 감독님이 대구 원정 경기 끝나고 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세징야가 제발 테이 쪽에 걸려라, 테이 쪽에 걸려라. 근데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이태희 선수가 이렇게 상대 외국인 공격수들을 정말 몸을 다해서 수비하면서 막아주는데 그날 또 태희 선수가 세징야를 아주 잘 막아줬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세징야가 좀 중앙에서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그날 딱 이제 왼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어쨌든 뭐 승부는 세징야를 어떻게 재현하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판단하기에. 근데 뭐 다행히 이제 테이 쪽으로 와서 근데 테이 같은 경우가 뭐 솔직히 말하면 몸싸움이나 아니면 파워풀하게 해갖고 이기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영리하게 수비하면서 상대를 되게 잘하는 거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도움이 됐고 대구 경기에서 그날 승리하게 됐던 요인이 가장 보면 이제 이태희 선수가 세징야를 잘 대처해주고 그때 이제 말하자면 미드필드에서 이제 아까 성주가 얘기했듯이 간격을 좁히는데 활용한 선수가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걸 조금씩 이제 경기장에 내보이려고 했던 게 이제 조금 약간의 맨투맨 후반기에는 이제 말하자면 맨투맨도 붙였지만 점점 그때부터 이제 왜냐면 자꾸 이제 프리롤러 게임 체인저한테 자꾸 우리가 당하니까 최규현 선수를 그때 이제 투입하면서 세징야에 대한 근접거리에서 항상 거리에서 테이 아니면 규현이 아니면 같이 이런 식으로 세징야를 그냥 봉쇄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팀의 핵심이 그거였으니까 그걸 봉쇄하면서 우리가 조금 승리하는데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날 경기에서는 저희가 골로 연결이 되진 않았지만 거의 골과 다름없는 킥오프 패턴도 보여줬었는데 그 기억이 이제 작년 저희 성남 원정 경기에서 한희균 선수 그리고 최종전에서 뭐 한번 허닥하긴 했지만 그래도 문성호 선수가 킥오프 패턴으로 득점을 했었는데 이거 매 경기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킥오프 패턴은 이제 어쨌든 뭐 특수 전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번 사용하면 상대도 분명히 대비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매번 사용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근데 한번 할 때는 분명히 저희가 확실하게 이제 눈으로 상대가 뭐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 초반에 이런 상황을 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찾는데 뭐 매번 우리가 만들긴 해요 사실 그걸 만들긴 하지만 이제 상대가 이제 뭐 한 말하자면 1라운드 뭐 10게임이다 그러면 10게임 내내 똑같이 나타나면 하는데
그게 한두 번이라도 아니면 이번에는 안 쓰고 다음에 노리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항상 매번 그걸 왜 시작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에서 뭐 득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서 나가갖고 그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왜 상대에게 조금 심리적으로 저는 위협감을 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말하는 키우프 전술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성규나 뭐 주현재 코치나 김영국 코치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하는 상황이죠. 첫 3호위가 이제 결국 올 시즌 챔피언인 전북과의 경기에서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뭐 아쉽게 이제 PK 실점으로 패하긴 했지만 3호위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나 분석가님은 3호위 첫 경기 해보시고 나서 어떠셨는지. 뭐 전북이 그 당시까지는 또 그렇게 막 치고 나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아침도 때문에 병행하는 시점이었어서. 그래서 이거 바꿔갖고 3-5-1로 하면 그래도 상대가 전술하고 상대 뭐 4-3-3 전술하고 우리가 이제 매칭을 시킬 수 있겠다. 어떻게 압박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 거라 해서 그때가 난 최적의 타임이라고 이제 생각했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단단했고 뭐 전북이라는 상대로 뭐 결국은 결과는 졌지만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 기본적으로 이제 3-5-1을 쓰면서 뭐 삼각형 형태의 구도라든지 아니면 뭐 카운터 준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비할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모습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 3백도 우리 잘 맞는구나 아니면 우리 3백을 언제라든지 써도 선수들이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결과는 졌지만 그래서 앞으로라도 3백 우리 걸로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좀 자신감이 생긴 경기였던 것 같아요. 분석가님 항상 경기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경기를 보시잖아요. 그때 조술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가님이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첫 3호위. 첫 3호에 일단 되게 정말 긍정적이었고 일단 빌드업 할 때 이제 3명의 센터백이랑 이제 DMF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하거든요. 그 형태를 만들어서 빌드업을 했었던 거를 되게 훈련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영상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거로 맞춰서 나오려고 했었다는 게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나중에는 더 잘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되게 3호위가 뭐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이어지는 이제 강원전에서 특히 그 토마스 선수가 후반에 그 왼쪽 공간을 또 활용을 하면서 토마스 선수 엄청난 공격 본능을 확인을 할 수도 있었고 또 그 경기가 사실 저희가 그때서 제가 분석가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우리 이거 세트피스 규현이 골장면 똑같이 훈련장에서 한 게 찍힌 게 있는데 써도 되겠냐는데 아직 몇 번 더 써먹어야 되니까 내보내지 말아라 해서 못 내보냈었는데 그 아주 똑같은 세컨볼 슈팅 훈련 장면에서 규현 선수가 골을 성공시키는 훈련을 했었단 말이에요. 바로 전날. 어떻게 보면은 세트피스의 다이렉트 득점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뭔가 세트피스 득점도 나오고 3백으로서의 승리도 거뒀고 강원전에서 얻었던 소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뭐 가장 큰 건 이제 승리했다는 걸 가장 크게 얻었고 뭐 세트피스는 제가 굉장히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세트피스를. 왜냐면 뭐 축구에는 뭐 공격 수비 뭐 나누지만 세트피스도 마찬가지로 공격하고 수비하고 같은 이제 파트로 봐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도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세트피스 부분에서는 어쨌든 주현재 코치가 메인으로 들어가고 뭐 뭐 성주도 최선임이 어떻게 보면 그쪽이 메인이고 나랑 영건이가 어떻게 보면 서브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굉장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이제 존중하고 저희는 이제 혹시나 거기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우리가 채우는 거고. 근데 그만큼 동계훈련서부터 되게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또 시도도 하고. 근데 이게 잘 되고 안 되고를 저는 그것보다는 진짜 가장 중요했던 건 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혹시라도 이게 잘 구현이 안 됐지만 그 또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또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날만큼 되게 승리의 결정이 될 수 있는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주현재 코치가 뭐 되게 노력 많이 하고 거기에 이제 또 옆에 같이 붙어서 성주가 또 영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만약에 안양이 세트피스로서 좀 더 진짜 성장할 수 있다.
다른 건 자신 못하지만 이제 세트피스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석가님은 어떻게 보면 주현재 코치님이 세트피스를 이제 메인으로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를 조금 이렇게 나눠드리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수월해지신 면도 있으실까요? 네, 당연히 이제 현재 쌤이 그렇게 세트피스 하시면서 저는 더 팀에 대한 거를 집중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날 골 넣고 되게 엄청 기뻤거든요. 왜냐면 너무 노력한 걸 아니까 또 세트피스라는 게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맞고 떨어지거나 이제 뭐 좀 이제 뭐 리바운드 볼 그런 걸로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또 특히 강원전은 되게 그거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세컨 볼. 근데 딱 거기 들어가니까 현재 쌤이랑 끝나고 드디어 했다. 드디어 했다고. 저는 그 전날 그래서 익형 쌤이 이제 세컨볼 던져주면서 와 이거 완벽하게 이 똑같은 골 장면을 연습장에서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와 이거 피치캠에 나가면 대박이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보내지 못해서 이제 오늘 이 인터뷰 영상 위에는 내보내도 되겠죠? 저 가라앉 것도 내보내면 똑같은 거야. 너 하지 마 이랬는데 해갖고 이 새끼가. 저희가 4월 첫 경기가 이제 강원전 방금 얘기를 나눴던 강원전 승리로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4월에 저희가 울산의 클럽 월드컵 참가로 인한 수년 경기가 있었고 또 코리아컵 최종 원정 경기가 있었고 4월에만 저희가 6경기를 치렀고 저희가 5월에는 무려 이제 코리아컵 포함해서 8경기 2달 동안 14경기 이거 정말 저희가 선수 구성상 고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일정표를 봤었을 때 감독님도 좀 우려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고참 선수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이 가부하가 올 경우 이제 어떤 부상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그래서 이때 이 2달 동안 14경기 처음에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살인적인 스케줄 우리 팀에 그게 이제 울산 그 수명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내가 많은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근데 또 하필 그때 내 기억으로는 미드필드들이 많이 부상으로서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좀 활용되기 어려운데 그 최규현 선수가 제 기억으로는 조금 많이 기용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뭐 아픈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멤버가 선수들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아픈 상태 발목이 돌아간 상태에서도 한 2-3경기 그냥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규현이한테는 부상 선수들은 어차피 이제 빠져 있었으니까 좀 과부하가 좀 걸린 거고 아마 영직이하고 규현이가 아마 아픈 상황에서도 좀 뛴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그 경기를 지나면서 되게 과부하가 걸려갖고 경기력이 뚝 떨어지는 이제 현상을 만든 것 같아요. 좀 뭐 후회스럽지만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시기에는 거의 뭐 훈련으로서 뭐를 한다기보다는 되게 영상을 통해서 상대 분석이나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거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이런 거에 되게 중점을 둘 수밖에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선수들 제일 고생했고 뭐 코칭 스태프나 아니면 분석관들이 그 당시에 왜냐면 이걸 전달하려면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되고 뭔가 자꾸 눈으로서 확인시켜줘야 되고 눈으로서 만들어야 되니까 요 성주가 그 당시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되게. 분석가님은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력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이 경기 수가 정말 많았어가지고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뭐 감독님 뭐 해가지고 진짜 다 코칭 스텝 집에서 잤던 것보다 사무실에서 잤던 날이 더 많은데 어느 날은 진짜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다 같이 사무실에서 자는데 자리가 없잖아요. 그냥 자리에서 그냥 의자에서 그냥 이러고 자고 서로 눈 떠서 또 미팅하고 선수들한테 어쨌든 전달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이제 회복할 시간도 없고 회복할 시간도 부족하고 훈련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감독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눈이라도 더 보고 머릿속으로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더 하고 그러고 나가는 게 더 효과가 있고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판단하셨고 저희도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들어 더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보고 나가서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5월에 첫 경기 이제 대전전을 치르면서 1로빈을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가 1로빈 이제 우승 7패 그래서 뭐 상남자팀이다 뭐 승부도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는데 1로빈을 되돌아보거나 뭐 리뷰할 시간도 없이 제 기억에는 대전 원정을 마치고 바로 또 홈에서 중요한 서울과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1로빈에 대한 분석이나 리뷰 같은 거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시점상
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못했지만 이제 그런 거를 했어요. 이제 작년이나 제가 이게 저 자신부터 들려진 게 이제 실패 노트라고 이제 졌을 때 쓰는 노트가 있어요. 자기 반성이라고. 뭐 성주한테 좀 도움을 받지만 항상 내가 보는 부분, 분석관이 위해서 보는 부분, 이거 실패 노트를 작성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토대로 어쨌든 1라운드를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보고 어떤 거를 이제 보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걸 개선하고 어떤 걸 더 잘해야 되고 어떻게 또 경기 운영에서 나타나는 거 또 만약에 선수 기용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서 이제 막 아까도 잠깐 나왔죠. 광주전에 이제 실패했던 부분, 이제 그런 부분, 뭐 선수를 기용할 때 너무 수비적인 선택보다 뭐 공격적인 선택 이런 걸 기록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라운드 돌아가면서 아니면 경기를 돌아가면서 기억도 남고, 또 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하지 말자 자꾸 하니까 또 그런 실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실수가 반복하는 게 저 자체도 싫거든요. 그런 걸 되게 창피해하고 사실.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돼. 이러면 난 진짜, 그건 내가 노력을 안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노트를 작성해갖고, 1라운드 끝나고,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라운드 때 이제 좀 무승부가 많아진 게 이제, 1라운드 때 좀 승패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습격한 팀 치고는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무승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대신은, 조금은 승패보다 그냥 뭐 연승도 가보고, 조금 그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더 좋다고 저도 이제 그 노트에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뭐 상남자 뭐 그런 축구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는 살아남아야 때문에 끝에 가서 뭐를 하려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2라운드 로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게 됐던 계기가 있어요. 부석가님은 이제 1부 리그에서 첫 한 사이클을 돌았을 때 1로빈에 마친 후에 물론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으셨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1로빈의 우승 6패 이게 어떠셨나요? 일단 감독님이랑 생각한 1라운드의 기조는 되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두려움 없이 우리는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 기조로 1라운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되게 감독님이랑 이야기했던 게 우리의 기준, 우리 걸로 나아가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뭐 승패 했지만 뭔가 정말 두려움 없이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했던 그런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조에는 맞고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월 28일 그 강원 원정 경기였죠. 저희가 휴일 경기였고 춘천에서 열렸던 경기인데 이 경기가 저는 올 시즌 안양 경기 중에서 손에 꼽힐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평일 저녁 또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저희 팬분들이 공식 집계상 이날 원정 팬분이 288분이 이제 경기장에 입장을 하셨는데 올 시즌 안양 경기를 직접 본 팬분들이 가장 적은 숫자로 본 경기이긴 했는데 이 경기 사실 내용적으로 되게 완벽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경기가 제 기억에 이제 토마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처음 기용이 됐던 경기인데 이 시점에 토마스 선수의 그런 위치를 변화를 주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토마스 선수는 제가 이제 처음에 영향하면서도 센터백만 고집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풀백이나 그 전에도 이제 뭐 풀백은 한번 뭐 대구전에서 뭐 교체로 들어오면서 풀백 한번 봤었고, 근데 미드필드도 한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4게임이라는 이런 걸 소화하면서 미드필드진이 이제 많이 이제 전력 누수가 됐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이제 토마스를 한번 이제 올려봐야 돼. 왜냐면 훈련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센터백에서 뭐 적응되면서 거기서도 이제 보여준 게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날 경기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조직적으로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승리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토마스가 이 경기에서 되게 에너지를,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14게임을 하면서 조금 이제 중원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돋보이면서 팀에 되게 중원이 이제 항상 제가 말하는 중원이 단단해지면서 어떻게 우리 준비한 것도 잘 나타났고 또 말하자면 강원도 되게 강팀이었는데 우리가 승리까지 좀 챙길 수 있어서 되게 토마스 선수를 이제 올리게 된 게 성공적이었고 또 계속 시즌이 가면서 되게 그 경기로 인해서 토마스 미드필드로 인해서 조금 팀 경기력이나 아니면 팀 성적에 좀 토마스가 관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월 A매치 휴식
경기를 마치면서 김동진 선수가 이제 보훈 전지훈련에서 이제 현존에서 연습 게임을 소화를 하고 김동진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진 선수가 수원 원정 경기에서 투입이 된 후에 저희가 제 기억에는 그 시즌 첫 역전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김동진 선수가 돌아와서 좋은 측면도 있었는데 이 시점에 또 이제 박정현 선수가 엄청 큰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감독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박정현 선수는 센터백도 되고 또 수비형도 되고 하는 수비적인 포지션에서 이제 멀티가 가능한 선수였는데, 감독님께서 좀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여름 선수 영입이 시작되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박종현 선수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조금 말하자면 토마스 선수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뭐 조금 성향은 틀리지만 진짜로 뭐 센터백도 가능하고 수비형 미드필드도 뭐 가능하고 또 때로는 뭐 풀백도 가능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되게 저는 중용을 하고, 또 그 선수의 특성이나 능력을 저는 되게 높이 사는 편인데, 되게 안타깝죠. 그 상황에서 되게 어쨌든 뭐 계속 뭐 주전은 들어가지 않지만 들어갈 때마다 필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데다 또 작은 부상도 아니고 또 큰 부상이었기 때문에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보훈 전지훈련이었죠. 뭐 김동준 선수가 들어와서 뭐 방어한 것도 있고, 또 이 선수는 분명히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술적 선택지가 넓어진 반면에 또 한 명을 잃게 돼서 또 다른 또 전술이 하나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술이라기보다 이제 전략이 한 가지가 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 상황이었죠. 이 감독님이 보는 선수에 대한 평가와 또 전력 분석관이 보는 평가가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선수 분석가님이 종현 선수를 그 신인 때부터 보셨잖아요. 분석가님 보셨을 때 박종현 선수는 어떤 센터백입니까? 박종현 선수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말해야 돼. 그런 거 아니고, 제 생각에는 뭐 되게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뭐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게 신인 때보다 되게 좋아졌던 건 점점 멘탈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는 조금 이제 볼을 잡았을 때 선택지라든지, 원래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좀 뿌려준다던가 그런 거가 장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근데요. 수원FC 원정 경기 2경기 다 원정석으로 매진을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6월 14일 경기에는 공식 기록이 원정 팬분이 2054분 오셨고, 7월 26일 경기에는 2088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정 팬분들이 얼마나 늘어났냐면은, 지난 시즌 저희 2부 리그에 있었을 때, 이제 수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용인 미르 경기장 갔었을 때 864분이 오셨었고, 요거는 이제 월요일 경기였고, 주말 경기에는 1239분이 오셨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저희 팬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정석을 가득 메워준 이런 팬분들 보시면 사실 어떤 느낌이 드실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하죠. 일단 가장 크게 진짜 언제 어디서나 진짜 항상 선수들 등 뒤에서 한결같이 뭐 거기 항상 큰 걸개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계속 지져주셔서 감독 입장에서 되게 감사하고요. 근데 선수들은 되게 진짜로 팬들한테 고마워하는 것 같고, 또 고마워해야 되고 항상. 근데 저도 이제 수원이랑 경기할 때 보면 진짜 그 원정석을 꽉 채워가지고 뭐 거의 저희 홍성기장이 착각할 정도로 많은 팬들이 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응원이 아니면 그런 또 관심이 우리가 또 첫 역전성을 수원전에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님이 보셨을 때도 원정 경기에서, 홈 경기에서는 항상 팬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원정 경기에서 우리 팬분들이 많이 온 경기와 그렇지 않은 경기에서 혹시 선수들 경기력에서 분석가님이 봤을 때 혹시 왜냐면 항상 높은 곳에서 보시니까 혹시 좀 차이점을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차이점은 일단 저희 팬분들 목소리가 진짜 잘 들려요. 그러니까 서포터즈분들이 뭐 목소리가 작다는 건 아니고, 뭔가 그게 더 크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거는 그냥 되게 멋스럽고, 근데
조금 뭐 경기가 조금 지고 이제 팬들 이제 다 같이 인사하면은 뭐 지든 이기든 항상 응원을 똑같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경기가 안 좋고 갔는데도 막 엄청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거 보면 조금 막 욱하고 그래서 잘 안 보거든요. 도망가거든요. 뒤로. 너무 감사해요. 저희 팬분들은 결과가 안 좋으면 목소리가 더 커지시는 것 같아요. 더 힘내라고. 저는 좀 약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기죽지 말라. 네. 더 힘내라고, 네, 더 더 힘내고, 독려해 네, 주시는 맞아요. 의미로 목소리가 더 커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뭐 4, 5월 강행군,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진천, 광주, 제주한테 또 3연패를 당하면서 이제 시즌 두 번째 3연패 믿고 1호빈에서 2승 3무 6패로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 8위권 경쟁을 하다가 이제 11위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변의 우려처럼 성격팀의 한계인가? 그러니까 1호빈 때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1호빈 때 이렇게 저희가 힘을 못 썼던 원인이 뭐였을까요? 원인이 뭔 것 같아요. 뒤에서 본 사람들도 잘 알아. 일단은 이제 1호빈 되면서 이제 상대들이 뭐 다 분석을 하지만 그 대응에 있어서 저희가 해오는 거를 이제 더 그거를 막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변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저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해야 될 거를 수비를 이제 다르게 막는다던가 아니면 경기 중에 그렇게 변한다던가 조금 그런 변수에 있어서 그런 대응이 조금 아직은 그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대응이라는 게 전술 전략적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선수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왔을 때 원래는 여기서 볼을 받으면은 이게 위치가 맞는 건데 이제 거기를 막아버리니까 거기에서 조금 변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보실 때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뭐 비슷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니까 근데 2라운드 로비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려웠던 게 이제 맞춤 전술이라 하잖아요. 이제 1라운드 로비까지는 우리한테 그냥 맞춘다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스타일을 더 맞춰갖고 나왔다는 느낌이면 이제 2라운드 로비에서는 어쨌든 얘네 잡아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시기다 보니까 거기서 헤쳐나가는데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그런 변수에서 우리도 대처하기 전에 노력은 했지만 또 거기서 또 배워서 어떻게 보면 더 느끼고 거기서 얘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제 다른 변화를 또 할 수 있다 라고 좀 생각도 했고 또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이게 안 돼? 그럼 우리 다른 것도 하면 되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이제 상대가 이제 어쨌든 저희를 이제 읽고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화를 가져가는 게 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제주 원정에서 좀 힘겨운 제주 원정을 다녀왔고 근데 또 바로 일정이 좀 타이트했습니다. 이때 또 바로 주중 경기를 홈에서 대구와 경기를 가져왔는데 올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이 나온 경기이기도 했고 김보경 선수가 정말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준 경기였던 것 같아요. 김보경 선수가 그 전에도 이제 출전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감독님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감독님이 요구하는 팀에 도움이 되는 전술적인 수행 능력이 굉장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날은 PK도 유도를 하고 골도 기록을 하고 정말 만점 활약을 펼쳤던 것 같은데 김보경 선수에 대해서 칭찬 좀 한번 해주시죠. 칭찬해 좀 인석이하고. 근데 하여튼 그 대구 경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보경 선수, 모든 선수가 열심히 했지만, 기점을 만든 선수가 이제 김보경 선수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고. 그래서 그 전 상황까지 저희가 이제 또 3연패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되게.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이제 변화를 주면서 좀 그런 경험도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돼야지 이제 우리도 이제 여기서 이제 살아나지 못하면 이제 강등권을 간다는 생각이 좀 강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런 흐름이나 아니면 그런 경험이 더 저는 많이 필요했다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이제 그 경기에서 하면서 김봉현 선수가 보여줬고 근데 그 경기로서 중요한 건 이제 같은 자리나 아니면 공격수들도 말하자면 보경이 형도 이제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또 팀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팀에 필요한 거를 하는데 자기들도 해야겠다 아니면 또 보면서 되게 영감을 많이 후배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봉현 선수가 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의 퍼포먼스도 뭐 중요하게 생각하냐. 저는 그 이상으로 그 선수의 이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선수가 팀을 대하는 태도, 만약에 그 팀 구성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되게 높이 사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성공적인 영입이었다. 김봉현이 되게.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정확하게 지금 뭐가 나오지는 않지만 또 같이 해도 저는 우리 팀에 플러스를 줄 수 있는 선수다. 그만큼 되게 올 시즌 팀에 많은 도움이 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님 보셨을 때 어땠나요? 짧은 시간을 뛰어도 임팩트 있는 선수. 뭐 경험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근데 일단은 뭐 마인드 자체가 이제 감독님이 원하는, 팀이 원하는 그런 기준이랑 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 정말 그냥 뭐 내가 경험 있고 잘한다 뭐 그렇게 했으면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항상 뭐 미팅할 때도 집중해서 보고 혼자 더 많이 영상도 찾아보고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저러니까 입시에 갔다 온 거야. 뭐 가끔가다 깜짝하네. 그게 이제 옛날에는 거의 뭐 일상이었는데 요즘도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어디야 홈에서 마주박 경기했나? 그 터치 봐봐. 쉬운 거 같지만 경기에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올 시즌도 없었을까 그렇게? 그래서 모든 팀 통틀어서. 그게 이제 진짜로 몸에 이제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런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진짜 큰 선수가 되었던 거고. 이게 김봉현도 진짜 체력이 어떻게 보면 나이 때문에 좀 힘들지만 우리한테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되게 진짜 엄청난 필요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왜 내 축구라기보다 내가 추구하는 전술이나 그런 축구에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어쨌든 용병이나 마테오 선수 있지만 또 국내에서도 그런 선수가 분명히 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뭐 전술, 전략 뭐 모든 건 다 중요하지만 탈압박 능력 있는 선수는 무조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담당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 그래도 자기가 하여튼 최선을 다했으니까 저도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삼로빈 첫 경기를 크게 홈에서 잔치 벌이듯이 이겼기 때문에 여름의 부진이 끝이 나나 싶었는데 이어지는 이제 수원 원정, 그다음에 뭐 전북, 포항 또 내리패하면서 또 3연패를 겪었고 이 시점상 감독님은 잔류를 넘어서 파이널 A를 목표로 하셨는데 삼로빈 시작과 함께 초반에 이 3연패 감독님이 표현은 안 하셨지만 내심 되게 크게 위기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때 이 시점에 좀 어떠셨나요? 그래서 삼로인 들어가면 이제 어쨌든 이제 대구전을 이제 대승으로 이끌면서 우리도 이제 말하자면 상위 스플릿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꿈꿨었는데 그 다음에 내리 또 3연패를 하면서 팀 분위기가 다시 쳐졌는데 그 처진 분위기를 되게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흐름이 한번 떨어지니까 되돌리기 쉽지 않아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목표로 향해 가면서 뭐 흔들릴 때도 있고 뭐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선수들과 조금 미팅이나 이런 걸 할 때 되게 그런 걸 좀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목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저앉을 거냐? 우리가 함께 좀 이겨내고 버티고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 되게 선수들의 이제 말하는 마음적 이탈이라 그럴까? 우리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되게 주기 싫었던 시기 같아요. 그리고 심적으로 우리 아직 목표 있는데 우리 그 목표 끝난 거 아닌데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자 이런 식으로 되게 독려를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 이 3연패 과정 보면은 그 마태 선제골이 있었지만 좀 아쉽게 실점하면서 졌었고 전북 원정에서는 저희가 전북 원정 경기에서 좀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가다가 막바지에 또 역전을 당했고 그 다음에 홈에서 이제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뭐 정현 선수가 이렇게 부상 투어 또 펼치고 했지만 아쉽게 졌어요. 그래서 이때쯤에 창용 선수가
선수랑 제가 이제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 제가 뭐 운도 실력이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 최근에 이 패배는 사실 우리가 축구를 못해서 진 건 아닌 것 같다. 운이 조금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창용 선수에게 위로의 말을 했는데 분석가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저는 좀 그냥 우리가 운이 조금 없었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하는데, 근데 3연패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경기를 싹 다시 봤어요. 근데 제가 대구전을 크게 이기고, 저부터 분석할 때 조금 공격에 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우리가 4골 넣었으니까 뭐 또 골을 넣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그래서 공격에 초점을 두면서 되게 봤었는데 3연패 하고 나서 쭉 다시 보니까 공격보다 저희는 항상 수비를 먼저 갖추고 나서 하는 게 어떤 결과가 더 좋거나 아니면 저희 팀이 가진 그런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비가 되고 공격을 하는 게. 그래서 아마 그 다음에 대전 경기였죠. 대전 경기 준비하면서 이제 감독님이랑 미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야기했던 게, 수비부터 한번 저희가 제일 잘했던 거 먼저, 대구전에 저희가 수비 라인이 4대0으로 했을 때 정말 좋았거든요. 그거를 다시 보여주는 게 한번 어떨까요? 감독님한테 말해서 감독님도 그래? 하고는 다시 수비를 다시 초점을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초심?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서 수비를 먼저 보여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이 3연패 기간 동안에 이 경원 선수도 표현은 안 했지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수비수로서 합류를 했는데, 본인은 이제 첫 경기 대구전을 크게 이기긴 했지만 부상통도 있었고, 근데 또 내리 팀이 3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경원 선수도 좀 혹시 어떤 힘든 내색을 보여주지는 않았었나요? 뭐 내색을 좀 원래 안 하는 선수예요. 안 하는 선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세 경기를 통해서 자 경기력이 무너졌냐 이렇게 돌이켜 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경기력이 유지하고 운도 뭐 작용한다면 작용하지만, 근데 어쨌든 뭐 전북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거고, 뭐 수원전에서는 우리가 좀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제 여름 거치면서 집중력이 떨어졌다 좀 판단을 하고, 근데 그 뭐 전북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서 준비하고, 이제 그때 전북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데 되게 핵심적인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북전에서 우리가 전북을 상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렸던 거 다 만들어내고, 뭐 골대는 비록 세기는 많았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비록 끝에 90몇 분에 이수선한테 먹으면서 졌지만 우리가 해볼 거는 다 해봤던 의미로, 우리가 괜찮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라기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했는데 괜찮네. 그때가 이제 전술적으로 보면 전반전 끝나고 미팅을 통해서 4-3-3 이제 훈련이 돼 있었지만, 제가 이제 후반전에 조금 한 70분 이후에 쓰려는 걸, 이거 전반전에 해봤는데 전북을 잡을 찬스다, 이걸 잡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4-3-3으로 바로 이제 공격적인 전술로 변화를 준 경기가, 그러기 때문에 그거 이제 전술 이제 얼마나 전 이제 경기 계획을 준비하다가 조금 늦게 나오고 이제 뭔가 그렇게 됐는데, 그 경기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준비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최강팀, 지금 선두 뭐 20몇 개 무패를 달리고 있는 팀한테도 우리가 이게 먹혔다. 그래서 선수들이 다시 이제 우리가 조금 무너진 분위기나 아니면 마음 조금 흐트러진 아니면 처진 분위기를 좀 되살리는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대전과의 경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잔류하는데 가장 큰 분수령이 됐던 경기 같고, 특히 저희가 여러 번 노출이 됐지만 그 김보경 선수의 하프타임에 그 선수들 강하게 질책하면서 종료했던 그 이후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보경 선수의 그 멘트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런 김보경 선수가 이제 제가 이제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 지도자도 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선수가 얘기한 거는 선수들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지도자가 매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말하자면 강하게 독려한 게 필요하다고 제가 봐도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전반전에 했을 때
우리가 말하자면 그 전북전을 위해서 뭐 포항전은 졌지만 그 흐름이 좀, 할 수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좀만 하면 우리가, 야, 이거 뒤집을 수 있겠네. 초반에 이제 실점했지만, 뭐,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김봉현 선수가 말하자면 아마 한가람 선수가 실수한 데도 이거를 덮어주기 위해서 더 그렇게 했다고 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걸 누구한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잘못이 돌아가기 전에 그냥 우리가 강하게 해지만 이 선수한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 선수한테 부담이 덜하니까 더 지금 말하자면 그걸 덮어주기 위해서 더 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박용 선수 멘트가 그랬어요. 쟤네 그걸 죽여야 된다. 쟤네 우리 공격수들, 쟤네 수비는 우리 공격수들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아 발로 찌깍찌깍 하지 말고 쟤네 죽여야 우리가 산다고. 근데 저는 그걸 이제 락커룸에서 보면서 사실 저희 고참 선수들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이창용 선수, 그다음에 김다솔 선수. 근데 이런 고참들은 팀이 더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버팀목 역할을 되게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선수들을 계속 독려해주면서 한 골 먹었지만 아니야 괜찮아 우리 하면 우리 골 넣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선수들을 직책하면서 이렇게 정신을 좀 깨워주는 느낌 이런 건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서 분석가님 모셨을 때도 후반전 경기 내용이 확 바뀐 게 느껴지셨나요? 네, 보경 형이 그렇게 말하고,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경원이 형한테 뭐라 했어요. 처음에. 네, 처음에. 근데 그게 뭐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람이가 뭐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경원이 형한테 말한다는 게, 이거는 뭔가 이게 좀 의도가 되게 정신적으로든 뭐로든 되게 팀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느꼈고, 근데 후반전 들어가서도 정말 뭔가 수비 자세나 태도들이 조금은 아니고 많이 변했고, 이제 경기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이 조금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대전전을 보면은 저희가 5월 홈 경기에서도 그렇고 그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실점을 하고 시작하게 되면은 그 진짜 벤치에서 감독님 좀 정말 답답함이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근데 아마 그날을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초반 우리가 조심하자 분명히 그냥 그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집중을 안 해서기보다는 이게 조금 이제 호흡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태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쪽으로 받아주길 바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받아주는 선수가 이제 서로의 호흡 문제였지 이제 집중력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홈경기고 분명히 이겨야 되는 경기인지를 알고 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결합되다 보니까 이제 실수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로 이제 포장을 하는 거겠죠. 그건 이제 실수가 됐지만 대신 차라리 제가 그날 경기 홈이었기 때문에 원정이었으면 그런 실수로 무너지면 극복하기 난 쉽지 않다 생각하는데 홈이었기 때문에 이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후반전에 조금 상대 뭐 퇴장도 있었지만 좀 우리가 흐름을 바꿔가는데 그 경기에서 어쨌든 이제 보경이의 그런 강한 애칭이 선수들의 작업을 시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3연패를 끝내고 승리로 바꿨는데 다음 경기가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두 번째 경기에서는 저희가 홈에서 마티우스 선수의 골로 이제 기세를 잡아가다가 세트피스 수비 미스로 또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감독님은 이 경기를 꼭 이기고 싶어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좀 준비 과정이 어떠셨나요? 근데 그 일주일은 진짜 조금 뭐 다른 경기도 다 열심히 하지만 일단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선수들한테도 이제 경기 나가기 전에 부담 가져라. 응? 왜 그전에는 부담 없이 편안해야지만 더 많은 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기조였는데 그때는 부담을 가져도 어쩔 수 없다. 왜? 제가 이제 어쨌든 올 시즌 목표에 들어가 있는 게 서울전에 1승을 거두겠다. 그 목표가 이루기에 어떻게 보면 적기였다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왜? 이게 1번 아니면 이제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요번이 기회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선수들한테도 부담 가지고 뭐 승리에 대한 부담 있어도 된다, 이거는. 왜? 그만큼 더 간절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정신적으로 잘 무장이 되는 경기였고 전술적으로도 이제 상대의 약점을 이제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잘 먹혔고 또 경기 운영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중요한 경기인데 어쨌든 주전은 이제 못다 선수지만 못다 선수에 뭐 좀 아끼면서 김민수 선수로 하여금 상대를 조금 지치게 만들고 투입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생각했던 거대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리도 한 거고 거기에 이제 어쨌든 정신적인 마음, 또 팬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잘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목표일 수 있는 서울전 1승을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수단 전체에서 가장 큰 부담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분석할 때. 왜냐면 이 경기를 승리하기 위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기 분석하시면서 혹시 좀 비하인드라든가 좀 뭐 이렇게 오픈해 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근데 뭔가 예전 같았으면 더 잘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뭐 더 잘 보고 더 많이 보려고 했는데 근데 항상 그러면 더 안 되더라고요. 느끼는 게 잘 보려고 하고 뭐 하면은 더 꽉 막히게 되고 그래서 최대한 보이는 대로 보자, 심플하게 보자 하고 그렇게 분석했던 게 기억나고 근데 일단은 서울이 이제 풀백이랑 윙포드가 1대1로 수비하기 때문에 조금 측면에서의 저희 스위칭 플레이나 거기서 조금 저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패턴 그런 거를 조금 저는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제 감독님이랑 코치스랑 미팅했고 뭐 경기 시작해서도 이제 내려와서 뭐 바로 측면에서 그런 공간들 그 다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건 감독님이랑 같이 말했는데 이제 중원 싸움 어떻게 해서든 리바운드 볼이나 뭐 루즈 볼이나 흐르는 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하고는 정말 거기서 많이 강조를 했고 또 득점도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득점을 했고 그렇게 준비를 더 내려놓으니까 더 잘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이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정말 제가 막 이렇게 저는 막 크게 막 요동이 많이 없거든요. 이기고 지고 막 어차피 다 뭔가 이미 정해진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이겨야 된다.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경기였고 이겼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막 뜨뜻해 같이 했잖아요. 근데 진짜 네. 근데 원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너무 기쁘고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했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연승이었습니다, 시즌. K리그 1에서 드디어 이렇게 고대했던 연승을 거뒀는데 이어지는 이제 제주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안타깝게도 저희가 경고누적으로 주축 선수 3명이나 결장을 하게 됐고 사실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아마 감독님은 항상 우리 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으셨을까요? 걱정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아쉽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핵심 선수들이 빠지니까 그 선수들이 또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쉬운데 이제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아쉽지 않은 게 아니고. 근데 드러내면 이제 기존에 들어가는 선수도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준비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떤 선수가 들어가도 우리 방향성과 기준은 이제 바뀌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방향성을 설정한 거고 기준을 설정한 거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분명히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이 방향성이라는 게 뭐 팀마다 다 틀리겠죠. 이제 그 팀의 이제 목표도 틀리고, 그다음에 뭐 가진 그것도 틀리고.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팀에만 맞는 기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동계훈련서부터 잘 갖춰갖고 일관성 있게 유지해 온 게 그런 어려운 상황, 뭐 말하자면 뭐. 그래도 어떻게 핵심 선적인 선수들 빠졌을 때, 뭐 더 낮은다고는 판단 못 하지만, 그래도, 야, 누구 빠져서 안 돼. 이렇게는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이럴 때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빠진 건 되게 아쉬웠지만, 분명히 또 나머지 선수들이 저는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강지훈 선수가 굉장히 잘 소화를 해줬던 것 같아요. 이태희 선수 자리에서. 감독님이 강지훈 선수를 사실 처음에는 윙포드로 활용하시기 위해서 동계 때는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태희 선수 자리에서 잘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나요? 뭐 영입할 때부터 난 우리 팀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선수를 영입한 배경은 이제 어쨌든 태희는 좀 안정적이고 좀 포백에 맞는 선수면 내가 이제 혹시라도 이제 3백이나 좀 공격적인 게 필요할 때는 또 지훈이도 뭐 여태까지 보여준 거 보면
공격적인 부분에도 괜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서는 뭐 윙백을 보면서 공격적인 뭐 진짜 언더랩이라든지 뭐 인보이티드 역할을 하면서 상대한테 위협을 주는 플레이를 많이 했고, 저 결정적인 거는 제가 윙푸드를 뭐 좀 시간이 됐더라도 활용하는데, 어쨌든 대학교 때 하고 청소년대 때는 윙푸드를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안 봤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의 또 장점이, 왜냐면 수비도 되고 공격도 된다는 장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뭐 이태희 선수하고 조금 상반되는 스타일의 선수지만 뭐 같은 풀백이라 보면 되게 팀에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태희가 안 가진 걸 지훈이도 갖고 있고, 또 지훈이가 안 가진 걸 또 태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태희가 너무 안정적으로 풀백에서 잘해주고 있지만, 또 광지훈 선수도 들어갈 때마다 항상 팀에 되게 꼭 필요한 역할을 또 해줬기 때문에, 뭐 광지훈 선수가 올해 경기는 진짜 많이는 뛰지 못했지만 그래도 들어갈 때마다 되게 만족하는, 아니면 되게 다음에 또 한 번 더 쓰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뭐 결승골을 기록한 선수는 유키치지만, 유키치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 다시 하시기로 하고, 이날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득점왕 출신 김영찬 선수가 센터포워드로 출전했던 것인데, 그냥 센터백이 센터포워드로 나왔다라는 것보다 그 김영찬 선수가 보여준 자세가 정말 이게 안양다움 아닐까? 어떤 위치든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으면 내가 내 몸을 더 던져서라도 팀을 위해서 내 역할을 다 해내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이게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안양다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가장 정확하다고. 근데 그게 뭐 다들 물어보셨지만 제가 김영찬을 생각하는 이제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프로페셔널하다. 왜냐면 그 포드를 들어갈 수 있게 좀 제가 판단을 한 거는, 저도 이제 당연히 뭐 선수하고 소통을 하면서 영찬아, 이거 혹시 그날 이제 못 들어가니까, 자 운이가 혹시라도 뭐 부상이나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이 시간을 네가 만들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뭐 저는 어느 자리도 상관없습니다. 감독님이 여기 만약 원하시면 거기서 최선 다해서 대신 해보긴 해봤냐? 그런데 자기는 중학교 때인가 까지인가 포드를 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한데, 아예 안 봤으면 좀 그렇지만 근데 그런 자세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 선수가 가져야 된다는, 뭐 자기 자리에서 뭐 뛸 수 있는 게 제일 좋지만 아닌 자리에서도 말하자면 팀이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쯤이 이제 김영찬 선수를 거기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제 우리가 그때쯤부터 이제 마지막을 대비해서 이제 이기고 있을 때, 지고 있을 때, 상대가 어떻게 했다, 이게 명확하게 이제 나는 시점이었어요. 있고, 우리가 이제 지고 있어갖고 득점이 필요할 때는 4-4-2로 가겠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겨야겠다. 그럼 뭐 한 7, 80분 이후에 5-4-1로 서서 카운터를 놓겠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고 있거나 득점이 필요할 때는 이제 4-4-2로 가겠다. 이런 게 정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코드로 들어가면서 어쨌든 득점하는데 어쨌든 일부분 일조했고, 또 다시 또 득점하고 나서 수비에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안양다움이나 프로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님은 이제 권경원 선수도 그 같은 롤로 준비를 하셨고, 후에 이제 광주 원정에서도 활용하시기도 하셨었는데, 권경원, 김영찬 이 선수들이 충분히 내년에도 그러면 그런 역할을 활용을 하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활용 가치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우리의 어쨌든 방향성은 뭐 지금 뭐 작년, 올해, 내년에도 방향성은 크게 뭐 바꾼다기보다는 어떤 선수가 이제 지금 나머지 빈자리를 채우냐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아요.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못다가 있지만, 못다가 혹시라도 이제 뛰다가 빠졌을 때 기분 선수는 있지만, 이제 어쨌든 빠르게 이제 상대 골문에 도달하려면 큰 선수도 필요하고, 키 큰 선수가 필요하다는 건 이제 그 선수가 헤딩을 잘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으로서 그 파생되는 뭐 세컨볼 싸움이나 아니면 상대의 실수나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단순하지만 좀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일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잘하는 포드를 데리고 오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왜? 우리 이제 1번이나 뭐 2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팀 플레이에 맞는 선수가 한 거고, 그거에 특화된 선수를 우리가 1번으로 일단은 방향성에
들어는 있지만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센터백들이 그래도 신장들도 있고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큰 탈 없으면 내년에도 그런 전술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센터백에서 올라가는 게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즌 첫 연승이 이제 3연승까지 이어졌고, 이제 울산 원정을 떠나면서 4연승의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울산 원정 경기는 뭐 정말 말 그대로 뭐 뭘 탓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정말 운이 조금 없었다. 자, 이 경기는 두고두고 선수단에서 가장 아쉬운 경기를 뽑자고 하면 이 경기가 아닐까요? 아니 뭐 지나서지만 이제 6강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6강을 왜 못 갔냐 그러면 그냥 울산전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못 갔다고 말할 정도로 좀 아쉬웠던 경기고요. 뭐 완벽이라기보다는 진짜 우리가 준비한 걸 다 했다. 우리가 뭐 울산에 맞춰서 뭐 수비나 공격, 뭐 경기 운영적인 거, 우리가 원했던 게 이제 다 나왔는데 이제 결과만 못 챙기는 상황이 되는데 되게 많이 아쉽지만 또 이렇게 보면 또 울산이 어쨌든 뭐 그때는 이제 같이 뭐 순위가 밑이었기 때문에 그냥 울산이라는 팀 상대로 또 원정 가서 우리가 또 결과는 못 얻었지만 또 다른 것도 얻을 수 있었구나 이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1점이라도 얻었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오면서 조금 큰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아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부석관님 어떠셨어요? 그날 위에서 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잔디 때문에 골을 못 넣고 뭐 튕긴다던가 근데 뭐 그런 부분 또한 정말 작은 집중력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일단은 그걸 떠나서 정말 이제 감독님이랑 그 한 주를 준비하면서 정말 감독님과 코칭 스텝이 정말 우리 팀이 하고자 하는 거를 120% 정말 선수들이 다 해줬거든요. 뭐 라인 간격, 위치, 전술, 전략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또 찬스를 얻었는데 그 찬스가 정말 아쉽게 못 넣었는데 그거를 보고서 또 느낀 거는 우리가 3-4-3을 제대로 쓴 건 이번에도 처음이었는데 또 나가서는 또 다른 저희 무기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거를 또 느끼고 배우는 경기였어요. 전 이후에 이제 광주, 강원과 이제 비기면서 이제 삼승 3무 이제 지지 않는 흐름을 이제 이어가다가 당시에 리그 2위였죠. 이제 김천 상무와 이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당시 이제 저희가 김정현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경기에서 한가람 선수에게 큰 역할을 주셨는데 김정현 선수가 있었다라면 혹시 감독님의 선택이 달라졌을까? 아니면은 앞서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맨투맨을 그래서 이거는 선수 구성 상관없이 그 경기는 무조건 한가람이었을까요? 뭐 정확히 보면 일단은 뭐 김정현 선수한테 신뢰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돌아가면 왜냐하면 내가 이 경기는 이동경은 무조건 막아야 됐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난 판단한 경기이기 때문에 한가람 선수한테 했던 역할을 그대로 맡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동경 선수의 뭐 개인 플레이도 중에 이 선수 때문에 김승석이 살고 원기종이 살고 다른 선수 이동준이 살고 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막지 않으면 우리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걸 주더라도 어떻게 보면 팀의 한 진짜 60-70%를 맡고 있는 이동경을 막으면 우리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역을 앞둔 선수들이 다 나와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대표급 선수들이 즐비한 김천을 상대로 저희가 완벽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널 A를 가지 못하지만 파이널 B지만 강등당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이 김천전 경기 결과 때문에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김천전이 끝나고 한가람 선수의 부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의 이탈자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 강주 원정 경기 파이널 첫 경기를 준비하시는 감독님 머리가 정말 복잡해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거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미드필드가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뭐 템포 조절이나 진짜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한가람 김정현 선수 그 전에 빠져 있고 뭐 한가람 선수도 어쨌든 최근 폼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 팀에 분명히
에너지나 뭐 이런 게 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로 이제 광주한테 저희가 조금 에너지 레벨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는 팀이기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경기 결과가 뭐 졌지만 크게 본 게 이제 광주 같은 팀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레벨을 갖춰야지만 이제 상대를 하면 수월한데 좀 그게 이제 미드필드진은 이제 누수가 어떻게 보면 뭐 100%는 아니지만 제가 축구하는 그거에서는 되게 좀 뼈 아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전 패배를 딛고 이어지는 이제 울산과의 홈 경기에서 한가람 선수가 그 본인 표현으로 그냥 그 키네시오 테이프 한 통 다 감고 하면 뜰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니 정말로 복귀를 했습니다. 감독님은 좀 사실 불안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선수 본인이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경기 중에 경기 초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틀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가람 선수가 뛸 수 있겠다라고 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믿지 않았죠. 사실 처음에. 왜? 그 선택은 분명히 저는 후회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근육이라는 건 이제 한번 이제 분명히 이제 병원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받아왔고,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 해서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만류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의무팀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자기네 의무팀에서 이런 일을 자꾸 버리면 안 되니까 뭐 당연히 선수 빨리 복귀하고 당연하지만 위험한 것도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의무팀이기 때문에 그 의견도 존중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 기준에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이었는데 처음에 와서 이제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길래 일단은 의무팀을 설득해야 될 것 같다. 나보다. 왜? 이 부분에서는 더 전문가고 나보다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해줘야지 나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했고 내가 알기로는 진짜 한 3, 4일을 가서 매달린 것 같아요. 와서 뭐 어차피 이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본인이 좀 해보겠다는데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 게 또 선수의 또 어떻게 보면 생명이 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부상이라는 게 더 크게 이어지거나 이러면 근데 이제 의무팀하고 이제 의견을 교환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무리해서 좀 다치더라도 뭐 기간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말하자면 더 커지면 어디까지 더 부상 정도가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승부를 갈랐다 할까 그래 해봐라고 한 거는 이제 의무팀의 판단은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더 하고 부상을 당하면 여기서 조금 더 찢어지는 거고 뭐 그 이상 뭐 발전되는 건 아니라 했기 때문에 근데 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의지가 가장 컸죠. 이게 왜 자기한테도 온 기회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단계 더 한 단계 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싶어 했겠죠. 그 마음이 안쓰러웠는데 뭐 자기가 의지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조금은 그게 이제 수긍한 상황이죠. 가람 선수가 정말 간절했던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볼을 찰 때는 좀 통증이 있지만 그냥 런닝할 때 뛸 때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테이프를 칭칭 감고 나와서 결정적인 역할, 상대 퇴장을 유도하는 그 역습 전개도 가람 선수가 했었고 결국 가람 선수가 팀을 위해 헌신하면서 저희가 홈에서 울산을 상대로 크게 이겼고 그 경기에서 이창용 선수가 왜냐면 이창용 선수가 팬들 앞에서 세레브레이션 한번 해야 되는데 얘기했었는데 또 기가 막힌 골을 기록을 했고 또 경원 선수가 막 치고 올라와서 최은호 선수도 정말 오랜만에 또 골맛을 보기도 했고 저희로서는 팀 입장에서 정말 완벽한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울산전 한번 평가해 보시면 어땠을까요? 평가 좀 해주세요. 일단 울산전은 물론 가람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주위에서 다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느껴지기도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한 발 더 뛰었고 이제 팀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구조적으로 가람이가 못 뛰었다는 건 아니고 가람이가 뭐 뛰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에서 한 발자국씩 더 뛰어서 좀 구조적으로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리고 뭐 창룡이 형 득점은 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뭐 셀레브레이션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기쁘고 일단 경원이 형이 그거 인터셉트를 하고 나가는 그런 장면에서 또 현우도 골을 넣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까지 치고 갈 줄 저는 몰랐거든요. 경원이 형이 왜냐면은 워낙 조금
안정적으로 경기를 하거나, 물론 그 갭사이 패스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뛰어난 선수지만, 거기서도 주고 쉽게 좀 처리하고 자기 포지션을 찾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조금 더 치고 나가면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저는 조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장에서 가끔 그 크로스 슈팅 훈련할 때 경호 선수가 가끔 크로스를 올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는 키가 좀 작아서 사이드백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저 옛날 기억이 나서 저렇게 치고 올라오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호 선수가 훈련 때 이렇게 크로스도 올려주고 하는 거 감독님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내가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감독님 시키신 거예요? 특히 왼발 잡아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지고 있을 때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좀 대비한다는 개념으로. 왜냐면 미드필드도 이제 크로스가 필요하고 뭐 풀백이나 윙포드가 크로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선수들은 많이 하고 있고 항상 경기에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필드나 센터백에 이제 크로스가 더 많이 나오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저는 한 명씩 항상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이제 사이드에 나가서 전술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고 풀백 역할을 자꾸 시켜보는 게 그래서 김영찬 선수나 김지현 선수 자꾸 시켜보는 게 왜냐면 공격 가담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진짜로 계속해서 시키는 거는 수비에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시켜놓으면서 또 나머지 또 그런 상황이 나올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홈 울산전 승리 후에 이제 제주 원정을 가서 유키치 선수가 제주만 상대로 3골을 이 경기에서 이제 멀티골 기록하면서 조기 잔류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제주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제주 원정을 준비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주에 들어가는 것부터 일정상부터 하루 또 먼저 들어갔고 왜냐면 하루 전에 들어갔더니 조금 너무 바쁘고 또 훈련은 뭐 하루 했지만 또 거기서도 뭐 집중력 있는 훈련은 어차피 안 되고 가볍게 하는 훈련이고 다음날 이제 경기를 대비하는 일정이었는데 그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마음의 준비 아니면 뭐 계획하는 거 이게 잘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오는 거는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건 하루 정도 더는 이제 일정이 있어야겠다. 그래야지만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경기를 준비하는데 뭐 컨디션적인 부분 또 머릿속으로 준비할 부분 이런 게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변화를 줬고 뭐 경기적으로는 이제 제주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경기에서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부담감보다는 좀 우리가 목표가 있는데 목표에 대한 그걸 이루려면 이제 함께라는 거를 되게 그 당시에 울산전도 그렇지만 제주전에서도 그 함께라는 걸 되게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 그래서 울산전에 나왔던 말하자면 우리가 그러니까 마테우스가 어시스트한 거, 경원이가 어시스트한 거, 이런 장면, 그다음에 첫 번째 골이 아마 패스로 해서 아마 이게 이제 혼자 개인 돌파해서 우리는 넣는 팀이 아니다. 서로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고 누군가의 말하자면 어시스트가 있기 때문에 누가 골을 넣은 거니까 서로의 고마움을 알고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되게 강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끝이지만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이거 한 단계만 넘어서면 되니까 그냥 야 이거 이겨내자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함께 해야지 더 빠르다는 걸 이제 강조하고 느꼈기 때문에 또 그 경기에서 우리가 좀 잔류를 확정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전술팀 마지막에 이제 감독님이 이제 울산전에서 잘 됐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걸 이제 분석가님한테 요청을 하면 분석가님은 이제 그 그림을 찾아서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그림을 찾아서 만드는 것도 있고, 감독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아니까, 감독님이 이런 거를 좀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걸 찾아서 같이 미팅하고, 또, 그날을 되게 함께 같이 해서, 울산전에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되게 선수들한테 많이 되게 줬고, 선수들도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또 제주전 때 그렇게 같이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제주 상대로 활약을 펼쳤던 유키치 선수, 여름 이적 시장 기간 동안에 영입이 됐었는데 사실 중간에 좀 부상이 살짝 있었어서 이렇게 실제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유키치 선수를 보면은 감독님이 올 시즌 공개 때부터 이제 고민하셨고 왼쪽 윙포드에 대한 고민을 완벽히 해소해 준 친구 같아요. 근데 일단 머리가 되게 영리한 친구더라고요. 되게 이해력도 빠르고 또 적응력도 빠르고. 근데 그 왼쪽 자리에서 되게 이제 시작부터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키치를 영입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인 이제 유키치를 이제 생각하고, 이제 먼저 유키치가 오기 전에 이제 내가 433이라는 전술을 좀 한번 꼭 우리 팀에 써보고 싶었는데, 거기에 적합한 선수가 누구냐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유키치 선수를 영입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4-2-3-1도 쓰지만 포백에서 4-3-3을 쓸 때 되게 안정적으로 안착되게 해주는 선수? 그러니까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인사이드에서도 되고, 아웃사이드에서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팀에 되게 유연하게 상대를 대처할 수 있게끔, 거기에 수비까지 또 안정적으로 해주고, 그래서 뭐 득점도 되게 말하자면 제주전에만 몰아놨지만, 득점 이상으로 되게 많은 거를 그 팀에 좀 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승격이 확정된 후에 좀비 축구를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수들은 뭐 노래 제목처럼 된다. 근데 저희가 올해 큰 부상 목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근육 부상 말고 경기 중에 이제 서울전에서 김다솔 선수가 이제 이게 찢어졌었고, 그다음에 정경원 선수가 첫 경기였던 대구전에서 또 찢어졌었고, 포항과의 경기에서 정경원 선수가 찢어졌었고, 또 김천전에서 또 다솔 선수가 또 머리가 찢어지기도 했고, 또 마지막 경기에서 다솔 선수가 크게 다치기도 했는데, 저희가 부상을 딛고도 이렇게 경기를 선수들이 계속 뛰고 소화하고, 이게 감독님 그 좀비 축구 이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선수들의 이런 투혼 보실 때 좀 마음도 아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가장 마음이 아프고요. 이제 부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수한테 가장 치명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조심스러워하고, 그게 안 일어나길 바라는데 축구라는 게 또 격렬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제 그게 생기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진짜 팀이 원하는 거, 팀을 위해서 뛰다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저는 중점을 두고 싶고, 그만큼 그 선수들이 이제 이기고 싶은 마음, 또 아니면 팀을 위해서 뛰고 싶은 마음, 뭐 또는 또 팬들이 자기 응원해주는 그걸 보답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이제 겹쳐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상을 자꾸 얻는 것 같은데, 되게 그걸로서 이제 말하자면 그 선수를 달리 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 선수들의 이제 태도가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부상을 자주 당하거나 뭐 계속 그러면 안 되지만, 또 그게 어떻게 뭐 이 팀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마음은 좀 아프지만, 또 그걸로서 또 우리가 얻는 게 또 있었기 때문에, 좀비 축구라고 이걸 라는 걸 좀 저는 내년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제 팬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홈 관중이 약 한 평균 2,000, 경기당 한 2,500분이 늘어나셨고, 지난해 K리그 2에 있었을 때는 원정 경기 18경기에서 총 1025분이 오셨고, 경기당 평균 한 228분인데, 올해는 이제 19경기에서 23,834분이 오셨고, 경기당 평균 1,254명이 오셨으니까, 원정 경기 응원을 2배가 넘게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홈 경기도 이제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건 맞겠지만, 특히 원정 경기에서 이 팬분들의 응원의 힘이 정말 클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뭐 원정이라면서 어쨌든 상대가 더 응원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이제 팬들의 뭐 숫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양 팬들의 목소리가 정말 잘 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경기하는 중에도 뭔 얘기 말하자면 어떤 응원을 하는지 뭐 자꾸 이게 들어오니까 이제 노래를 좀 흥얼거리는 정도로 이게 자꾸 들어오는데, 그만큼 이제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도 거기에 힘을 받아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고, 뭐 감독이
저 또한 되게 자랑스럽고 되게 자부심이 있고 그런 걸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님이 굉장히 객관적인 위치에서 듣게 되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양쪽에 중간에서 듣죠. 중앙에서 들으시니까 우리 팬분들의 이 원정 경기에서의 응원 목소리가 어떻나요? 제가 리그 초반에는 조금 이어폰을 끼다가 후반기 때는 헤드폰을 쓰거든요. 근데 헤드폰을 써도 들려요. 원래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응원 소리가 너무 듣고 가끔은 이런 생각 해봐요. 아, 나도 저기서 응원하면서 한번 보고 싶다. 그냥 노래를 이제 웬만큼 다 이렇게 들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멋있어요. 멋들어져요. 감독님이 우리 원정 경기 때 팬분들이 많이 오시길 원하는 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저희가 5월 첫 전북 원정 갔었을 때 감독님이 저한테 쓱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팬분들 몇 명이나 오신대? 그래서 제가 한 1,000분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날씨도 좋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한 1,500명 정도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시더니 내가 못해서 그렇지 하시면서 되게 자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팬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 원하시는데 성적이 조금 더 좋았으면 팬분들이 더 많이 오셨을 텐데 내가 못해서 그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되게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팬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원정 경기에 와주셨으면 정말 선수들한테 큰 힘이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올 한 해 정말 언제 어디서나 너무 저희를 열렬히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직도 보답을 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아직 보답을 못했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제 올 시즌부터 준비 잘해서 동계훈련 잘 마무리해서 내년 시즌에는 팬들한테서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많이 원정도 홈으로 만들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위에서 항상 보고 있는데 목소리가 항상 이렇게 다른 상대보다 더 크게 들려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독님 옆에서 내년도 준비 잘해가지고 시즌 시작하면은 더 많이 오실 수 있게 준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